싱크탱크가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홍 후보가 대선 기간 남긴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저는 정치를 그래서 합니다.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나는 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내 의혹이 참 많을 겁니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국가대결,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사각을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덕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왜 제가 주적입니까? 충북 자방이 때문에. 대선 후보에게 길을 묻습니다. 새 대한민국과 청년을 위한 해법인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동률인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례적으로 공개한 여론조사입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 39.4%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홍준표 후보 24.9%, 안철수 후보 20.1%, 4.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지르고도 한 4% 넘게 차이 나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여의도 연구원,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난 잘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드러냈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의 여론조사는 공포를 알 수가 없는데 파리하게 들립니다.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한테 가던 표들이 전부 홍준표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분석으로서는 오늘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홍준표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만 신뢰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입니까? 적중률이 높았나요? 예, 사실 그 홍준표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4.12 재보선을 맞춘 데는 여의도 연구원밖에 없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도 자체 조사, 별도 조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의도 연구원 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믿고 있고 사실 여의도 연구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자들도 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자료 참고용으로는 사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보니 결국 홍준표, 문재인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분석할 때는 2, 3% 차이로 홍준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저희가 선거철에 수많은 여론조사 보도를 해드리는데 네. 여의도 연구원, 저희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의 그렇죠. 싱크탱크의 여론조사를 보도해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까지 공개한 이유, 속내는 뭘까요? 또 이렇게 마지막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날, 깜깜이 선거를 직전에 두고 여의도 연구원이 전격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그 의미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보수층 결집에 사실상 영향을 주기 위해서인 것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원래 그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안철수 후보를 앞지르고 깜깜이 선거 기간 중간에 문재인 후보를 앞지르겠다 이런 목표를 얘기했었는데요. 그 목표에 맞게 그 전에 안철수 후보를 앞서 있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한 다음에 이제 보수층들이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서 결집을 하게 만들려는 걸로 보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야 될지 기분 나쁠 사람이 안철수 후보 측일 것 같은데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까지 동원해서 공세를 펼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나왔나요? 예, 우선 안철수 후보 측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여론조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어떤 여론조사 회사는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여의도 연구원은 자유한국당 부설기관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살아나고 문재인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홍찍문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혔지만 홍준표 후보는 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제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양강구도로 갔으니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문재인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밝히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강구도로 간다. 과연 갈 수 있을지 그게 관심일 텐데요.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후보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제 보수층 결집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상당한 자신감을 내보이는 겁니다. 오늘 일정 하기 전에 그 SNS상에 끝장 토론하자, 문재인 후보 나랑 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이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끝장 토론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 홍준표 후보 형식, 장소, 시기 다 관계없다. 밤새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겁이 나서 아마 하자고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사라져버렸거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깜깜이 선거 기간에 문재인 후보와 자신의 이제 양강구도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문재인 후보를 앞설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보수층들에게, 지지층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최석호 기자,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만 보여드려서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걸로, 앞서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가 전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좀 뭐 나온 적이 있는데 아주 박빙은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사실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그 실버 크로스라는 뭐냐면 2, 3등 간의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결과가 처음 나왔고 그것을 여의도 연구원이 뭐 깜깜이 선거를 앞두고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딱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이후에 바로 했다는 것은 이제는 보수층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독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갖고 왈가왈부도 많은데 이런 거를 또 선거운동에도 이용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제를 좀 전환해 볼까요? 자, 앞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홍준표 후보 단독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저희 최석호 기자가 정치데스크가 만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개그맨과도 천연덕스럽게 입담을 겨루는 홍준표 후보. 안녕하십니까. 너희도 준표였시나. 좀 그렇네요. 저하고 이분하고 닮았습니까? 미세정 때문에 그게 TVN에서 아주 인기 프로가 됐다고. 근데 그럼 돈 많이 줄 텐데. 유세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낮은 고동 냄새가 영상감이 싫더냐 내가 싫더냐. 저는 정치를 그래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나는 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무리 긴장되는 순간에도 내 유머를 잊지 않습니다. 네. 응? 대선 토론회 할 때 한번 보세요. 주적이 적이라니까? 아니요. 지금 궁금해서. 아니, 꼭 하는 짓이 이정이거든. 아니 말 막. 이런 말들이 번뜩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는 홍준표 후보. TV 토론도 별도 준비는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정이 닮았다라고 하고 주적 발언도 하시고 이 어록들을 준비를 하세요. 아니, 토론 들어갈 때 머릿속을 채우고 들어가면 그게 정답 외에는 안 나옵니다. 네. 나는 토론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비우고 들어갑니다. 네.
막말 논란도 적지 않지만 본인이 하는 말들은 네거티브가 아닌 팩트라고 자부했습니다. 제가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명하는 두 분의 이름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심상정, 안철수.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랑 지지층이 겹치니까 문재인 후보 표 좀 많이 가져가라고 지지하신 건 아니죠? 천만. 나는 그런 식의 선거는 해본 일 없어요. 네. 상대방 실수를 좀 다시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런 선거는 해본 일 없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난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상감제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은 좀 다른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이제 우리 지지계층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지지율이라는 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되니까 우리 같이 다니던 사람들도 힘이 나고 네. 저도 힘이 나죠. 거듭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 힘들고 지친 서민들을 일으켜 세울 홍준표만의 묘수가 있는 걸까요? 정민이 꿈을 꾸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가 내 자식 잘 되기, 하나는 소박하지만 내 집 갖기. 네. 그래서 그 꿈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량 안에서 정치데스크가 홍준표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퀴즈를 네. 한번 내볼까요? 전 재밌었던 게 이상형 월드컵에서 네. 결승에서 심상정 후보를 꼽은 거였어요.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를 왜 꼽은지 아세요? 뭐 저도 미리 영상을 봤기 때문에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설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뭐 베베 꼬였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심상정 후보가 나서서 홍준표 후보 사퇴하라고 토론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혀 대화를 안 나눈 토론도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골랐다기에 저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의 표를 진보 표를 나눠 가지고 있어서 고마워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대답은 알고 계시죠, 홍데스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래요? 네, 진정성이 있어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사실 정치 활동을 하면서 오래 봐왔을 텐데요. 정의당과 또 뭐 그 전에 통합진보당을 할 때도 봐왔을 때고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진정성만은 인정을 한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제가 퀴즈를 한번 더 드릴까요? 네.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골랐어요. 네. 왜 안철수 후보를 그 골랐는지 부분은 제가 아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영상은 못 보셨죠? 네. 홍준표 후보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는 순수하답니다. 순박함이 좋다고 해서 그 안철수 후보를 꼽았다는데, 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최석호 기자. 근데 홍준표 후보 TV 토론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돌직구 발언이잖아요.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돌직구 발언. 이번에도 큰 화제를 좀 몰고 왔었죠. 돌직구하고 뭐 막말을 섞어가면서 하니까요.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재미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토론할 때 슥슥 웃지 않습니까? 그런 상대를 만나면 어떻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론할 때 웃는 것을 보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내가 말려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서 아주 뭐 짚을 때는 짚으면서 자기가 이제 피하고 싶을 때는 웃으면서 넘어가는 저런 것도 토론의 한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인터뷰였던 건 뭐냐면 그 정치인들 인터뷰를 할 때 또 약속을 특별히 하고 하는 인터뷰를 할 때 사전에 질문지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 측은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차량 한번 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대로 술술 이렇게 인터뷰를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토론회에서도 준비를 안 한다고 발언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어저께 TV 토론에서도 굉장히 좀 설전을 이어가면서 리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었는데 네. 강병규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홍준표 후보의 그런 말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보수 괴멸론에 대한 그 반박이었는데요. 이해찬 문재인 후보 측의 그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뭐 이제 보수를 우익 보수, 극우 보수를 괴멸해야 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약간 따지듯이 발언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적 논쟁이 또 하나 잠깐 있었습니다. 그럼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도 있었는데 뭐 시청자들께서 보셨지만 저희가 이 핵심 장면을 좀 더 간추려서 모아봤습니다. 예, 직접 문재인 후보를 타깃으로 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홍준표 후보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니까 문 후보님 1중대, 그 다음에 저 안철수 후보님 2중대. 가만히 보니까 그 맞네요. 문 후보님한테.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이었어요.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감사를 했는데 그래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 이야기니까. 우리 후보님이 봐주셔서 그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 아닌가요? 결과 내린 그게 거예요?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고이니까요. 홍준표 후보님만 동의해준다면 그것으로 아마 4대강 보호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억지 같은 말씀하시고 이해찬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이해찬 의원의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런 말씀 마시고.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후보가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발언으로 그렇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겠다라고 예고도 했었는데 계속 문재인 후보의 실수를 유도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적 발언도 그렇고 이제 다른 논란들도 홍준표 후보가 좀 문재인 후보만 물고 늘어지는 듯한 어제 인상을 모두 다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하나의 실책만 나오길 바라면서 약간 홍준표 후보가 이쪽으로도 질문하고 저쪽으로도 질문하면서 약간 좀 유도 신문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되게 근데 진짜 이현수 기자 말했지만 허점을 치고 들어가려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보시면요. 호남 1, 2중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 본인이 TK에서 호남을 견제하면서 TK에서 결집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뭐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보수가 집권하면 괴멸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문드러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보수다. 그러니까 내가 문드러질 정도로 보수다. 그러면 이런 진보가 하면 안 되지 않냐. 보수는 이제 나한테 다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아주 그냥 자신의 지지층한테 나를 뽑아라 어떤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 집요하게 상대를 파고 들어가는 저런 치밀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요즘 계속 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 일자를 5월 9일이 아니라 12월 9일이라고 언급하면서 12월 9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저 실수 저것도 의도된 실수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어제 말미였습니다. 마무리 발언 즈음에 이제 12월 9일에 결판이 난다라는 건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단 한 번은 아니었거든요. 예,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방금 여쭤보신 그런 상황을 이런 질문을 홍준표 후보가 직접 대답한 모습이 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까막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입니다. 12월 9일 부탁드립니다. 최 기자, 최 기자 보기에는 그냥 단순 실수 같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전 단순 실수 같습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5월 9일을 나도 착각했다. 그런데 저거까지
뭐 계산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에 저런 글도 올렸을 것 같은데. 자,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후보를 취재하는 이현수 기자 입장에서는 저거 어떻게 보세요? 단순 저도 실수가 단순 실수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혹시 그 안에도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긴 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해명을 봤을 때도 뭐 제 생각에도 단순 실수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저희가 뭐 따로 회의 중에 말했지만 자꾸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는 이런 의도된 게 아닌가. 그래서 박근혜 지지층들에게 12월 9일, 5월 9일 이게 왜 선거가 생겼는지를 계속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차 여쭤봤던 건데. 머리 진짜 좋으시네요. 그렇게 그냥 해석만 또 제가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이현수 기자 홍준표 후보의 주변인들 취재를 좀 했죠. 네, 홍준표. 가뜩이나 좀 막말 논란을 많이 빚었던 홍 후보였는데 예전에는 어땠다고 하던가요? 네, 제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사실 뭐 가족사는 유세 한 번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죠. 가족사를 유세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홍준표 후보의 고등학교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준표 친구는 굉장히 이제 깡다구가 있습니다. 실험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자기보다 덩치 큰 친구들하고도 실험을 붙어가지고 다리 기술이 좋아요.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점심 시간에 보면 도시락을 못 사서 물로 배를 채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굉장히 케어를 했어요. 어텐션! 파워! 그래 해가지고 영어성이 깜짝 놀라고 우리 친구들이 놀란 일도 있죠. 뭐든 이제 추진력이 좋습니다. 불의를 보고는 못 참아요. 최석호 기자. 홍준표 후보 어렸을 때도 지금 같은 기질이 보였다는 거네요. 뭐 깡따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뭐 좀 약간은 체구가 작지만 뭐 큰 친구들하고 씨름을 붙어서 이기고 했다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어떠한 깡따구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또 트레이드 마크 하면 이제 특유의 너털웃음이 있죠. 돌직구식 유머들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너털웃음도 화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부모님 얘기할 때는 또 꼭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미스 정의 뜨면 내가 대통령 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내 청와대 한번 초청할게. 존경하는 도청 가족 여러분, 지난 4년 4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가까이 있으니 자주 갈 수 있었던 것. 네, 홍준표 후보 항상 가난한 일용직 경비원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 후에 이제 조폭 잡는 모래시계 검사로도 유명했죠. 실제로 홍 후보의 학교 후배를 만나서 실제로 검사 시절에 조폭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홍 후보님은 그때 앉아서 몸을 씻고 있었는데, 그 문신한 사람이 영감님 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옛날에 어느 지검에서 그 영감님이 수사를 했던 누구 아닙니까? 누굽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굉장히 긴장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저 홍 후보님이 갑자기, 요즘은 깡패도 골프를 치냐. 말하자면 이제 검사 특유의 어떤 그런 위험을 가지고, 네,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후보 선거 운동을 할 때 보면 일용직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데, 네. 근데 그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일화를 자기 일화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홍준표 후보가 사실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세대별로도 지지율이 나오는데요. 젊은 층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인데 왜 나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인터뷰도 봤었는데요. 이런 홍준표 후보는 어떤 청년 정책을 준비했을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점심 시간을 보면 도시락을 못 샀어요. 물로 배를 채울 때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자주 언급해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이런 홍 후보에게 정치데스크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때 내가 재건학교 선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구루 청소년들 있는데 거기 가서 영어 가르치고. 홍 후보는 강성 기종노조를 제압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는 해답 없는 원인은 강성 기종노조에서 찾습니다. 소위 스트라이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청년 절벽에 집권을 하면 반드시 그것부터 시정을 합니다. 중소기업에도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경남지사한테 회사를 주주회사로 만들어봐라. 청년들이 들어오면 주식을 나눠주는 회사를 만들어봐라. 신입사원부터 들어오면 매년 주식을 좀 나눠줘라.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자기 회사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만약 지금 취업 면접을 봐야 한다면 어떤 강점을 내세울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죠. 그리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나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탓하지 말고 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꿈과 희망을 갖고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